자, 2부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자,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얘기죠. 자, 여기 180도 경계에 있죠. 이거 경도 180도. 이 경도 180도를 경계로 이쪽을 이제 동태평양, 이쪽을 서태평양으로 보는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나 그림을 보면 요 때가 지금 강수량 편차를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평소 이제 동태평양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럼 이건 이제 엘니뇨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엘니뇨, 라니냐 할 때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라고 되어 있죠. 이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바로 뭐예요? 바로 표층수의 두께랑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A 시기 때는 지금 동태평양의 표층수가 깊이 편차가 마이너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깊이 편차가 마이너스란 말이 깊단 말이에요? 덜 깊단 말이에요? 깊이 편차가 마이너스란 말은 덜 깊다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소보다 깊이가 별로 덜 깊다. 그러니까 그 깊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라니냐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표층수가 평소보다 깊이 편차가 플러스니까 이게 많이 깊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역풍이 많이 못 들어가서 표층수가 평소보다 두껍다는 걸 뜻하니까 이게 라니냐고 이게 엘니냐다. 엘니뇨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요 그림은 엘니뇨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 특히 디귿 같은 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요런 거 문제 풀 때는 요런 거 다 이제 지워버리면 문제를 아주 그 선지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 얘기죠. 동태평양의 기압은 A가 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는 우리가 아까 라니냐를 했으니까 라니냐 때는 여기가 평소 고기압이긴 하지만 고기압이 평소보다 어때요? 더 발달하죠. 그러니까 라니냐 때 동태평양의 고기압이 발달한다. 그러니까 동태평양의 기압은 A일 때가 크다라고 우리가 문장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풀 수 있으면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문제 풀 때 한 40초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률이 55%가 되는 아마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 때도 좀 뭐 문제를 이제 대략 한 이제 55% 학생들이 맞췄지만 아까도 뭐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자료라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맞추면 뒤에 문제에서 시간이 다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 1분을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관측소 A와 B가 있죠. 관측소 A와 B가 있고, 그리고 이건 풍향의 변화 자료고, 요거는 기압의 변화 자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서 19시 동안에 A는 위험 반원이겠냐 묻는데 제가 수차례 얘기했죠. 위험 반원은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한다. 그거 누가 모르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했냐 안 변했냐를 말하는 건데, 그 풍향 변화를 지금 이 표를 갖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풍향 변화를 이렇게 시계로 도냐 반시계로 도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문자로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NESW, news. 이렇게 풍향이 변하면은 이건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아무 구간이건 좋아요. 지금 A를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변하죠. 그러니까 이게 북이고 여기가 서죠. 그러니까 북에서 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노스에서 웨스트로 변하는 구간을 봤다면은 이거는 A는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는 거구나. 그래서 위험 발언이다라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니은에서 기압 변화 폭을 묻습니다. 1시에서 23시 사이에 기압 변화 폭. 그러면 기압의 맥스 값하고 기압의 최저값하고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A의 최대 기압하고 최저 기압이 여기쯤 같고, B의 최대 기압과 최저 기압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09시 때입니다. 09시 때 태풍 중심까지 최단거리, 태풍과 가까울수록 어때요? 기압이 낮죠. 그래서 이거는 A가 더 가깝다. A가 기압이 더 높죠. 그러니까 B가 더 가까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풀 때 좀 효율적으로 빨리 못 풀어서, 특히 이거 보고 풍향이 지금 이건 북에서 서로 변한 거구나, 이건 남에서 서로 가는구나, 요 구간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도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뭐 이 문제 그대로 흥행쌤 뭐 이렇게 시계도에 반시계도에 이렇게 이거 갖고 이렇게 막 그리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문자로 시계 방향으로 변한 경우는 NESW, 반시계로 변하면은 그러면 NWSE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자로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참고로 우리가 그 풍향기호 있죠. 그 풍향기호도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풍향기호, 일기기호로 풍향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바람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풍향기호 말고 풍향계 있죠. 풍향계.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을 재는 기구, 풍향계를 나타내려면 이제 풍향계는 보통 이렇게 화살처럼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잠자리채처럼 생긴 것도 있는데, 이렇게 풍향계가 나타나는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제 동서남북으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남서풍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둘 다 북동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푸실 때 풍향계를 보여주는지 일기 기호를 나타내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한번 예전에 좀 어그로를 끌려고 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지금 별 가나다가 있는데, 이제 이거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와 나는 주결성이구나. 주결성인데, 질량이 얘가 더 크네? 그럼 얘가 더 큰 주, 얘가 더 작은 주. 그 생각하시고, 그럼 얘는 왜 안 가르쳐 줬을까? 얘 한번 맞춰보란 얘기죠. 그죠? 질량은 태양하고 똑같은데 광도가 태양의 60배니까, 어쨌건, 얘가 적색거성이에요? 초거성이에요? 몰라요. 그냥 거성류다. 라고 생각하셔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거성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거성은 광도가 굉장히 크죠. 광도가 굉장히 크고, 그렇지만 반지름이 너무 커서 광도가 큰 거지 표면 온도가 높아서 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좀 낮은데 중심 핵은 어떻습니까? 수소 핵융합을 다 끝내고 헬륨 핵융합을 하는데, 헬륨 핵융합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핵은 굉장히 뜨겁지만 표면은 차가운 별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결성보다는 얘가 핵이 더 뜨거워요. 하지만 주결성보다는 얘가 표면 온도가 낮으니까 가가 이 값 자체가 뭐 작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시간당 에너지 생성량. 자, 아직도 이거 헷갈리시는 분 있으면 안 됩니다. 단시간당 에너지 생성량은 광도랑 상관이 있고요. 단시간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 발생량, 생성량은 표면 온도의 외제고하고 상관이 있는 거니까, 요거는 가랑 다 중에 누가 더 광도가 크냐, 이제 이걸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별의 수명과 상관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얘가 더 큰 주죠. 그죠? 그래서 얘가 더 큰 주니까 얘가 훨씬 연료 소모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의 질량의 감소 속도, 우리가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되면서 질량이 줄어들면서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질량 감소 속도가 바로 얘의 수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이건 거의 30초 안에도 이것도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시간 한 1분 30초 정도 주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것은 예전에 좀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러니까 은하들 간의 거리 정보를 주고 그리고 그러면 은하들 간의 위치, 허블 공식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해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T2에서 허블 상수가 얼마겠냐 묻는데, 지금 문제에서 친절하게 A에서 관측한 B와 C의 후퇴 속도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T2 시기에 보니까 A에서 지금 B까지 거리가 240메가파섹인데 후퇴 속도가 16,800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16,800을 240으로 나누면 허블 상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A일 때 C를 바라본 후퇴 속도랑 T2일 때 A에서 바라본 C의 후퇴 속도, 후퇴 속도가 똑같을까? 아니죠. 후퇴 속도는 거리가 멀수록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20인데 이건 180이니까 이때가 훨씬 더 후퇴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디귿, T2에서 B와 C를 바라보자 그러는데, B에서 C를 바라보면 500이 540보다 길게 보이겠냐를 묻는데, 500이 540보다 길게 보인다라는 것은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데, 그 적색 편의를 바탕으로 후퇴 속도를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00이 540 정도로 보이게 될 것 같으면, 식이 보이십니까? 자, 바로 이게 Z 값이죠.
500의 본래 파장이 늘어난 양, 이걸 우리가 Z라고 정의합니다. 이 Z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한 게 바로 후퇴 속도인데, 후퇴 속도가 24,000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분 BC 거리는 이 거리가 얼마지? 이 거리가 얼마지? 이 지구과학 원에서 나오는 이 삼각형과 관련된 건 대부분 다 3대 4대 5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뭐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접하고 해서 제곱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거리가 300메가파섹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는 그냥 보는 순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얘네들이는 지금 허블 상수가 70이니까 300메가파섹이니까 지금 B와 C는 본래 얼마로 후퇴해야 되냐면 21,000으로 후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B에서 C를 관측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뭐예요? B에서 T2에서 B에서 C를 바라보면 24,000으로 후퇴하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B와 C는 21,000으로 후퇴하죠. 거리가 300이니까 21,000으로 후퇴하는데 얘가 24,000보다 더 길게 관측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24,000보다 더 빠르게 후퇴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21,000으로 후퇴하니까 이건 틀린 선지가 되겠죠. 됐죠? 좋습니다. 이것도 연습을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가 생각보다 이게 이제 문제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X도 나오고 Y도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A고 누가 B고 X가 뭔지 Y가 뭔지 그거부터 문제부터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어떤 문제에서는 이제 X가 붕괴되면 Y가 된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사성 원소 X가 있고 Y가 있는데 X도 붕괴되고 Y도 붕괴된다. 뭐 이런 형태의 문제인지 이런 형태의 문제인지. 그러니까 이 X, Y가 뭔지를 좀 문제를 잘 보셔야 문제를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돌멩이 두 개가 각각 XY를 방사성 원소, 그러니까 XY가 둘 다 모원소죠. 방사성 원소를 다 포함하고 있고 A에 포함된 Y의 함량은 처음량의 8분의 3이고 B에 포함된 X의 함량은 처음량의 4분의 1이다. 근데 X가 반감기가 0.5억이래요. 그러면은 보는 순간 B는 나이가 1억이구나. 그리고 이 그림을 보셔도 A 다음에 역단층 생기고 B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일단 이 단면도를 보시고 이 타임라인을 그리시고 얘를 먼저 1억으로 적어 보세요. 그러면 문제를 이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얘가 1억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돼 있구나.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뭘 가르쳐 주냐?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돌멩이 속에 들어있는 이제 X랑 Y의 함량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0살이에요. 0살이면 뭐예요? 둘 다 모원수가 다 100%인 상태죠. 그러니까 0살일 때는 X 대 Y의 함량은 둘 다 방사성 원소니까 둘 다 100%일 겁니다. 100%인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까 X가 반감이니까 0.5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억이 되면 요 문장 이해되십니까? 자, 1억이 되면 X가 2반감 된 거예요. X가 2반감 돼서 25%가 됐을 때 X1의 Y가 2래요. 그러니까 Y는 당연히 50%라는 얘기고, 그럼 Y가 반감기가 1억이라는 사실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차분히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여러분들 앞에서 기출에 있으니까 많이 다뤄보신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차분히 일단 타임라인 그리시고 문제 자료 갖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하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현재로부터 2억 년, 요건 됐고, 이제 현재로부터 2억 년이 지나면 B에 포함된 Y의 자원소 함량은 Y의 함량의 7배겠냐 묻는데, 현재입니다. 현재 B가 아까 1억살이죠. 1억살이니까 X는 4분의 1이 남았고 Y는 한 번 반감했으니까 2분의 1이 남은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2억이 지나면 Y가 어떻게 되겠어요? Y가 반감을 2번 더 하겠죠. 그러니까 총 3반감 한 상태니까 처음 100%의 8분의 1이 남아있는 상태고, 8분의 1이 남으면 8분의 7은 자원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반감 됐을 때, 2반감 됐을 때, 3반감 됐을 때 초기 모원소와 남은 모원소의 비율을 묻는 건지, 몇 반감 됐을 때 그 돌 안에 들어있는 모원소와 자원소가 몇 대 몇인지, 뭘 묻는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 B는 현재 몇 반감 된 상태냐면 1반감 된 상태예요. 그죠? B가 지금
Y가 1반감 된 상태인데 여기서 2역이 지나면 3반감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Y는 8분의 1이 남겠죠. 처음 양에. 그러면 Y의 자원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8분의 7이 될 테니까 1대 7의 비율이 됩니다. 예, 이것도 뭐 여러 차례 나온 거니까 차분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에서 얘는 중생대 형성되었겠냐 단층은 물었는데 지금 우리가 봐도 지금 단층은 1억보다 나이가 많죠. 바쁠 때는 이건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단층은 1억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럼 1억보다 나이가 많으면 고생될 수도 있고 성칸브레시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알 수 없다가 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얘는 중생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건 안 해봐도 얘가 중생대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 이게 틀렸냐? 알 수 없다. 만약에 이제 얘 나이를 몰라가지고 얘 나이를 만약에 모른다 칩시다. 그러면 이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봐도 얘가 중생될 겁니다. 안 봐도 중생될 거예요.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간을 아끼는 거죠. 자, A가 지금 A 나이를 한번 우리 나이 구하는 건 연습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A에는 Y가 처음 양의 8분의 3이 들어있습니다. Y는 반감기가 1억이에요. 그러면 반감기 1억인 모원소가 8분의 3이 남아있으면 나이가 과연 몇 억이겠냐? 자,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게 붕괴 곡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8분의 3이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8분의 2와 8분의 4의 중간이죠. 자, 모원소가 2분의 1 남았다. 모원소가 4분의 1 남았다. 2분의 1 남으면 1억이고 4분의 1 남으면 2억이죠. 그죠? 이게 지금 Y의 붕괴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Y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8분의 4와 8분의 2의 중간이 8분의 3이죠. 지금 모원소가 지금 8분의 3이 남았어요. 지금 Y가 8분의 3이 남았다고 되어 있죠. 그럼 8분의 3이 그럼 1억과 2억 사이겠죠. 근데 1억과 2억 사이인 여기 1.5억 있죠. 1.5억. 이것보다도 나이가 어려야 돼요. 이게 그래프가 붕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라는 건 제가 앞전에도 한번 설명이 드렸죠. 예, 그래서 물론 지금 굳이 이까지 안 하더라도 지금 이 A라는 돌멩이는 나이가 1억과 2억 사이고 얘가 나이가 1억이구나 라는 걸 알면 당연히 이 단층은 중생대라는 걸 압니다만 여기서 좀 더 공부를 하시자면 지금 이 A의 나이가 1.5억보다도 나이가 어리다. 그러니까 1억과 1.5억 사이다 정도는 이 그래프를 갖고 여러분들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나이를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올해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8분의 3이 남았다. 우리 그 지난 9월에 뭐 있었어요? 10% 남았다. 그 모원소가 그다음에 모원소가 20% 남았을 때 나이가 몇 억쯤 되겠느냐. 그러니까 10%나 20%나 뭐 8분의 3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수로 계속 감소하는 그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아니니까 걔가 몇 살이다라는 건 얘기 못하지만 몇 억과 몇 억 사이다라는 건 얘기를 할 수, 이렇게 아래 볼록인 그래프를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9월 평가 때 풀이를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얘가 나이가 대충 이쯤 되겠구나 라는 걸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실전 문제에서는 이거는 약간 눈치만 있으면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까지가 요건 제가 한 시간 한 2분 정도 잡았거든요. 하니까 14분 20초 정도까지가 3페이지입니다. 14분 20초.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앞에 거 알아요는 다시 얘기합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앞에 거 아는데 왜 저는 시간이 모자라서 못 쳤어요. 예, 시간이 모자라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앞에 거 빨리 못 푸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장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전에 갖다 칩시다. 그럼 마지막 장을 봤을 때, 가장 그 베스트인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쪽까지는 이제 14분 정도, 15분 안쪽으로 풀고, 이제 이거 풀 때 한 14분 정도 남았다. 그러면 널널하게, 야, 이거 한번 덤벼볼까? 이렇게 덤벼볼까? 이렇게 할 텐데, 실제로 덤비기가, 실제 시간이 이제 봤을 때 이제 막 10분 안짝으로 남았을 거예요. 10분 안짝으로. 마지막 장 넘길 때. 그러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네 문제를 다 덤비려고 하다가 이제 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누가 봐도, 그나마 저 같으면은 선택을 할 때, 일단 이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자, 이 문제는 앞에서 나왔던 여러 패턴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복각은 위도랑 거의 비슷한 값이라 그랬죠.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복각하고 위도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복각을 위도로 환산해 주는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 지계랑 B 지계가 200년 전부터 현재까지 돌멩이 세계의 복각을 갖고 이거를 갖고 위도로 환산하면은 얘가 이렇게 위도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면 지금 남반구 23도 사우스에서 30도, 얘는 40도까지, 노스까지 이렇게 북상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뭐 기억하고 니은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 같은 경우도 뭐 수능에 나온 적이 있죠. 보세요. A에서 구한 200년 고지제격은 현재 B에서 구한 200년 MA 고지제격보다 고위도에 위치하겠냐? 그러니까 지금 200MA 때 생긴 돌입니다. 이게 200MA 때 생긴 돌이 그때 걔가 마그마가 나왔을 때는 어디를 가리켰겠어요? 북극을 딱 가리킨 채로 돌이 굳었겠죠. 그런데 그 돌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북상을 했죠. 북상을 하면 그때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북극을 딱 가리켰는데 그 돌 자체를 계속 북상을 시켜버리면 지금 현재 여기 와 있으면 이 돌은 지금 북극이 아닌 다른 데를 북극으로 가리킨 채로 지금 묻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200MA 된 돌이 가리키는 북극은 현재 북극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대륙이 이동을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가리키는 북극과 얘가 가리키는 북극 중에 누가 더 고위도에 있겠냐, 누가 더 저위도에 있겠냐를 묻는데 누가 이동을 많이 했어요? 얘는 23도, 자, 보이십니까? 얘가 23도 사우스에서 얘가 30도 노스까지 대략 한 53도 가량을 북상을 했지만은 얘는 63도를 북상했어요. 그러면 얘는 53도만큼 북극과 어긋났을 것이고 얘는 63도만큼 북극과 어긋났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B만 예를 들어 볼게요. B만. 자, 여기가 200년 전이에요. 200년 전에 돌멩이 마그마 나왔어요. 마그마 나와서 마그마가 굳을 때 여기가 북극이에요 한 채로 돌이 딱 여기를 가리킨 채로 돌이 굳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돌 자체가 북극을 향해서 63도를 북상했어요.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게 지금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200년 된 돌은 이 북극에서 63도 어긋난 여기를 북극으로 가리킨 채로 지금 땅에 묻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얘가 가리키는 북극은 북극하고 63도 어긋나 있으니까 27도 놀스를 북극이라고 얘는 가리킬 것이고 얘는 53도 북상을 했으니까 53도 북상을 했으니까 53도 북극하고 떨어졌으니까 37도를 놀스를 북극으로 가리킬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건 예전에 수능 문제를 여러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셨다면 충분히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 많이 북상한 지각은 북극과 더 많이 어긋난 채로 북극을 가리킬 겁니다. 그게 고지작이 그게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림도 다시 그렸어요. 자, 지금으로부터 200MA 전입니다. 200MA 전에 23도 사우스에서 둘 다 뿅뿅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여기가 북극 한 채로 딱 얘들이 굳었어요. 이 굳은 돌을 그대로 북상시켰어요. 그래서 얘는 30도 노스까지 북상을 시켰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얘는 이걸 가리킨 채로 이렇게 넘어갔을 테니까 여기 북극과 53도 어긋난 곳을 가리키겠지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3도를 올라갔으니까 북극과 63도 어긋난 여기를
이 돌 200m에 된 돌은 여기를 북극으로 가게 될 테니까 얘가 훨씬 더 고緯도를 가리키겠죠. 예,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9번 문제는 우리가 많이 보던 패턴인데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못 풀었기 때문에 정답률이 38%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구평의 문제니까 이건 만만하단 말이죠. 아마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지난 수능의 가장 이제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구평 때 나왔던 거야. 구평 때 나왔던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할 수 있겠는데 거의 똑같은데 해가지고 덤비다가 여기서 시간을 아마 너무 썼을 겁니다. 저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 내신 분은 솔직히 좀 많이 원망스럽고 이게 교육과정하고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얼마나 너 숫자 계산 빨리 하냐를 지구과학에서 과연 묻는 건지 그게 참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물론 뭐 화학이나 생명과학에 비하면 개꿀이지만 자, 그래서 어쨌건 간에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를 잘 보면 T1은 T2보다 더 과거다라고 돼 있죠. 더 과거입니다. 과거고 그 다음에 T2일 때 총밀도 합이 1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T2일 때 총밀도 합이 1이라고 있으니까 얘가 0.67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압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과거인데 화살표를 제가 왜 이렇게 해놨죠? 예. 자, 얘가 과거인데 밀도가 0.96에서 0.12로 바뀌었으니까 누가 봐도 이거 8배 감소죠. 이 구평이 나왔던 그대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밀도가 8분의 1로 줄었으니 우주 크기는 또 이게 똑같았죠. 9라고. 그러니까 우주 크기가 그러면 거리가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2배 커진 겁니다. 2배 커져서 부피가 8배 커져서 밀도가 8분의 1이 줄어든 거예요. 자, 8분의 1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얘는 우리가 알았고 그럼 이 셋 중에 누가 암흑 에너지고 누가 암흑 물질이고 누가 보통 물질이냐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은 항상 5대1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밀도를 계속 감소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5배 관계 정도라 보면은 얘랑 얘가 5배 정도 관계가 되니까 얘가 보통 물질, 얘가 암흑 물질이고 그러면 얘는 8배가 8분의 1로 줄어든 게 0.67이니까 얘는 8배가 많으면 5.4가 될 거고 얘는 암흑 에너지니까 0.21, 0.22 똑같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빈칸 넣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곱하기 할 때. 그래서 뭐 기억하고 미음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을 건데 이제 디귿 같은 경우는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T1일 때 이제 우리가 빈칸은 다 채웠단 말이죠. 다 채웠는데 전체 우주 구성 요소 중에서 C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얘들의 합이 6.57이에요. 근데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0.96이니까 이게 14.61%예요. 이걸 풀라고 냈냐? 제가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들이 개미지옥처럼 빨려 들어가서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뒤에 문제들 여러분들이 제대로 건들지도 못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킬러 문제이긴 한데요. 이것도 사실은 근데 우리 구평에 있죠. 구평에서 요 문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평에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이 회전을 할 때 시선 속도가 이렇게 변하는데 이 시선 속도가 이렇게 변하는 거를 특정 점의 위치를 이렇게 이 별의 공전궤도 상에서 한번 찍어보자. 찍어보면 뭔가 헤이겔의 실마리가 보인다라고 우리가 앞서서 제가 한번 풀이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랑 저는 맥락이 비슷하다고 봐요. 이 문제가 무슨 말이냐? 지금 보시면 지금 t0일 때부터 t 간격으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제 파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적색 편이 이거는 청색 편이가 일어난 위치고 그리고 문제에서 t0일 때 행성이 여기래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행성 갖고 하면 눈탱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별의 궤도를 그리고
T0일 때 별은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행성은 이렇게 도니까 별도 이렇게 돌겠구나. 그래서 T0 일단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 4T가 지났을 때가 적색 편이가 맥스죠. 적색 편이 맥스인 위치가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T0, 여기가 4T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총 몇 도 돌았냐면 420도를 돌았는데 이게 몇 칸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그러니까 네 개의 T가 흘렀는데 420도를 회전했으니까 T는 105도 간격의 회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T, 2T, 3T, 4T의 위치를 이렇게 별의 공전궤도상에서 이렇게 다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특수각이 나오죠. 이게 45도 특수각, 이게 60도 특수각이 나오고, 이게 30도 특수각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건 15도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묻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선 속도의 크기 이렇게 묻는 거니까. 자, 문제서 자, 기억 볼까요? 2.5T에서 3T 가는 동안에 흡수선 파장은 점점 길어지겠냐 묻는데, 그러면 2.5T에서 3T면은 자, 2.5T에서 3T니까 대충 여기겠죠? 뭐 2.5T에서 3T.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 여기가 청색 편이가 맥스인데, 청색 편이 맥스에서 정상 파장으로 돌아가는 중이니까 파장은 짧아지는 거예요. 굳이 이걸 시소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친구들은 학습이 부족한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가 청색 편이 맥스고 여긴 정상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동안은 파장이 짧아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5T에서 3T 사이도 파장이 짧아지는 거죠. 보는 순간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니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돼요. 델타 람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편의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량이 얼만큼 편의되냐, 이게 시선 속도가 클수록 편의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 파장에 대해서 뭐 얘는 이만큼 편의되고 얘가 이만큼 편의되다 그러면은 이 편의된 양만큼의 비율이 시선 속도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델타 람다 1, 델타 람다 1은 t일 때의 시선 속도에 대해서 편의된 양이고, 델타 람다 2 같은 경우에는 2t일 때 편의된 양입니다. 어차피 뭐 부호는 생략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2t일 때는 우리가 시선 속도에 속도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건 우리가 시선 속도의 절대값은 공전 속도의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t일 때도 45도 각도니까 시선 속도는 공전 속도의 2분의 루트 2라는 걸 아니까 지금 t랑 2t일 때 시선 속도의 비는 루트 2 대 루트 3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니은도 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디귿인데, 이게 디귿의 이제 독해의 문제인데, 지금 0.5t에서 t로 가는 사이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0.5t에서 0.5t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60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45도니까 여기쯤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동안 0.5t에서 t로 가는 동안에 기준 파장을, 지금 여기서 기준 파장을 뭘로 했냐면 람다 제로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준 파장을 2람다 제로로 하면은 흡수 파장이 2람다 제로에다가 델타 람다 1으로 관측되는 시기가 있겠냐를 물었어요. 오호. 자, 이게 적색편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어떤 별이 예를 들어서 후퇴를 해요. 어떤 별이 후퇴를 하는데, 그 Z가 0.1이라 칩시다. 그 Z가 0.1이란 말은 뭐예요? 얘가 뿜어내는 빛의 0.1, 그러니까 10%가 다 편의가 돼서 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400이란 빛을 뿜어냈으면 나한테 440이 보이고, 800이란 빛을 뿜어냈으면 나한테 880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40이 늘어나서 나한테 보이고, 얘도 40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얘도 10%가 편의되고 얘도 10%가 편의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별이 람다 제로로 빛을 내면 우리한테 어떤 파장으로 늘어났다면, 걔가 2람다 제로를 뿜어냈으면 늘어난 양의 2배가 우리 눈에 편의가 돼서 보여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보세요. 0.5t에서 t를 가는 동안에
자, 우리가 람다 제로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요때가 얼마 편이 됐냐면은 요때 람다 제로일 때 델타 람다 1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 요 구간은 지금 이때가 45도 각도죠. 그러니까 요때는 이때보다 시선 속도가 더 큰 거예요. 지금 우리가 2람다 제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람다 제로를 기준으로 하면 이때는 무조건 편의가 델타 람다 1보다 큰 기간이에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지금 다시 한번 람다 제로, 우리 문제에서 나왔던 람다 제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 얘가 적색 편의가 이만큼 편의가 이만큼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간은 요때보다도 시선 속도가 더 빠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일어나는 적색 편의량은 전부 다 델타 람다 1보다 클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걸 2람다 제로로 바꾸면 여기에서는 2 델타 람다 1이 편의가 될 것이고, 그럼 이거는 여기서는 2 델타 람다 1보다 다 큰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구간에서는 람다 2 람다 제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델타 람다 1만큼 늘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됐어요? 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한 거 그대로 받아 적으실 생각하지 마시고 제 설명을 듣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순간 무릎을 탁 칠걸요? 그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제 말을 그냥 그대로 듣고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 적어서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깨우쳐셨으면 좋겠어요. 깨우칠 때까지 계속 제 영상을 계속 보고 아, 그 말이구나 박수가 딱 쳐질 때까지 계속 보시라고. 그래야 여러분들 깨 됩니다. 알았죠? 제가 백날 앵무새처럼 떠들어봤자 여러분들 거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왜 이 디귿선지가 무슨 말인지, 이게 왜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갖고 한번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지난 9월의 평가에 이제 뭐 이런 자료가 주어지면 이런 자료를 갖고 별의 궤도에서 얘들이 어디에 위치할까를 대충 찍었던 문제랑 아주 유사하고, 그리고 특수각일 때 시선 속도가 얼마라는 것을 그 공식을 갖고 있다면 이 18번 문제는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은 자, 누가 봐도 온도, 반지름, 아, 이거 TRL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온도 가르쳐 줄게. 반지름 가르쳐 줄게. 그러면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광도 가르쳐 줄게 이 얘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앞에서 문제들은 보통 온도를 태양 1, 반지름 태양 1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온도를 얘는 켈빈, 진짜 실제 값으로 가르쳐 줬고 얘는 상대 값으로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태양에 대해서 뭐 얼마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조금 어휴,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뭐 조금만 센스를 발휘한다면 지금 어쨌건 간에 온도랑 반지름이 나와 있으니 이거 온도 누가 봐도 이거 간단한 정수비죠. 이것도 간단한 자연수 비록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광도도 대충 이렇게 이 정도 되겠군, 이렇게 우리가 광도도 일단은 구해놓고 볼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만약에 없다면 일단 우리가 풀 수 있는 선지부터 죽여야죠. 그러니까 복사니치 최대 방편화 파장 람다맥스죠. 그러니까 람다맥스는 나가 다의 2배가 아니고 다가 나의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일단 기억은 틀렸으니까 일단 이 기억부터는 일단 잡아내야 되겠다. 시간이 없으면.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지구로부터의 거리. 이거 나왔죠? 지구로부터의 거리 묻는 문제는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별의 겉보기 밝기는 거리 제곱분의 광도. 그러면 그 별까지의 거리는 겉보기 밝기입니다. 겉보기 등급 말고요. 겉보기 밝기 분의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러면 지금 다와 다가 몇 배나 오르겠냐? 다랑 가를 비교하래요. 그러면 지금 거리 비교를 하려면 겉보기 밝기도 지금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광도비도 알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광도 구해놨고 겉보기 밝기 비교해놨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주어냐면 다가 주어죠. 그러니까 다는 지금 가보다 광도가 얼마나 밝으냐면 16분의 100배가 밝아요.
16분의 100배가 밝고,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입니다. 겉보기 등급은 얘가 5등급이 낮기 때문에 겉보기 밝기는 100분의 1배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걸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죠. 25배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은 뭐 새로운 유형도 아니고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귿이 약간 좀 놀랄 만한 문제입니다. 디귿이 약간 놀랄 만한 문제인데, 가의 절대 등급이 과연 그럼 플러스 12보다 크겠냐 묻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광도가 얼마라는 게 나왔다. 광도가 보통 이제 문제를 쉽게 내려면 얘 광도가 얼마예요 이렇게 나오면 태양 광도의 몇 배예요 라고 나오면은 태양의 지금 절대 등급이 4.8이니까 태양보다 몇 배 밝은 녀석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광도는 그냥 우리가 임의로 정한 상대값이란 말이죠. 상대값이니까 얘가 태양보다 밝은지 안 밝은지 몇 배 밝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표면 온도를 빼고 반지름이나 이 광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태양과